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3월 1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아 발티로모 팍스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하라고 백악관에서 2024년 출마하는 것은 그 이전에 중간선거인 2022년에 하원과 상원 과반수를 찾는 데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길 모든 여론조사에 그들은 내가 다시 출마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펴볼 것이며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을 바꾸는 HR1법을 저지해야 하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더욱더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의사당 MTG 메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약자입니다. 의사당 MTG 의원의 사무실 앞에 의원이 괌을 외국 영토로 잘못 표현한 사건을 부각시켜 의원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괌 주방위군들이 의사당에 와서 MTG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MTG 의원이 없어서 연락 메모만 남기고 돌아간 사건에 대하여 오늘 MTG 의원이 비당파적이어야 할 군인들이 말로는 비당파적인 독립체라고 말하면서도 정치극장의 광대에 불과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윗에서 MTG는 위대한 주방위군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테인데 민주당이 그들을 정치 연극 드라마에서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하며 우리의 군대를 경멸시하는 민주당원들이 수치스럽다고 트윗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레이 존 워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약 10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레이 존 워는 정상적인 상태의 외교적인 관계보다도 정치, 경제, 정보, 군비 확장 등의 가속화를 더 강화하는 전략 전술로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일종입니다. 이 전쟁은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민간 교류를 통한 일종의 진지전으로 수행이 되어 왔으며 소련 붕괴 이후에는 중국의 개방 후에 차이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을 침투해 왔습니다. 차이콤이란 중국 공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존 전쟁에는 오염된 육류의 선적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국지전적인 대리전쟁을 통하여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45년간 이어져 왔으며 소련의 붕괴 후에는 이 전쟁을 차이콤, 즉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음식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염된 육가공유의 미국 수출 증가입니다. 2020년 코비드 기간 동안에 LACBP, 즉 로스앤젤레스 관세청의 농수산물 전문가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금지 품목인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등의 가공식품의 수입 물량이 전년도인 2019년보다 거의 2배가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FDA에 의하면 중국의 가축화 가금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돼지열병 CSF, 뉴캐슬병 ND, 구제역 FMD, 조류독감 HPAI 및 SVD에 오염되어 있으며 섭취 시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BP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527개의 EAN, Emergency Action Notification 발행을 하였으나 2020년에는 1049개의 EAN이 LACBP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육가공유의 밀수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밀수업자들은 에이시안 마켓을 타겟으로 그 제품들을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육가공유의 급격한 미국으로의 반입은 차이콤에 의한 의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방출로서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오염된 육가공유 외에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재료를 공급하여 중독성이 치명적인 헤로인과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제조된 마약은 국경 밀수 루트를 통하여 미국의 대도시, 지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 바이든 정부의 국경 개방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명문인 콜롬비아 대학이 졸업식만 6번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이번 졸업식을 원주민, 아시아인, 라티노, 흑인, LGBTQIA 또는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6개의 졸업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인이며 성소수자가 아닌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중산층인 백인들은 졸업식이 없습니다. 한편 이 졸업식은 줌을 통하여 진행되며 4월 27일까지 날짜별로 진행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상 탓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BI 발표에 의하면 2020년 10월 이후 5개월간 테러 감시 대상자 4명이 남북 국경에서 체포가 되었다는데 이들 중 3명은 예멘 출신이고 1명은 세르비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테러 감시 목록에 이름이 있으며 테러 용의자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수만 명의 이주민 가운데 섞여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공화당 장 케코 의원 말에 의하면 테러 감시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이 이제 남북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백악관 입성 후에 4번째로 귀향 휴가를 즐겼습니다. 가는 도중 그는 체스터 펜실베니아에 들려 연설을 하였는데 연도에 수많은 환영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역시 8,100만 표를 받은 대통령 다수입니다. 한편 체스터 펜실베니아는 조 바이든의 고향인 달라웨어로부터 30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분 정차한 후에 헬프스 힐, 즉 도움은 여기 있습니다 하는 투어를 시작하였으나 사람들의 관심은 없고 소수의 사람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카말라 해리스가 이것을 트윗을 하였으나 팔로워도 14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